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원희룡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질문은 조금 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꼭 이 시점에 원 후보님이 당을 지휘해야만 하는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선거로 맞서서 패배한 것 참 저도 너무 죄송하고 저 자신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자칫하면 당이 분열되고 또 당과 대통령과 정부가 충돌하면서 야당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특검과 탄핵 공세로 모두가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라는 절박감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졌지만 국회, 정부, 지방자치 그리고 당 사무총장 등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당을 위기에서 건져낼 생각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4명의 후보죠. 그중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한동훈 뭐 이런 단어가 등장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원 후보님이 대표가 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변화를 한다고 당정이 서로 척을 지면 그리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면 당내 분열로 인해서 모두가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통령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큰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역시 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서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괴로운 이야기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하되 그 변화는 신뢰가 있어야만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선 때는 경선 경쟁자였고요.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어떤 정책본부장으로서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을 함께 했던 관계이지 저는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남다른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전당대회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열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기간 판세를 바꾸거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을까요?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100일간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모두 응원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이제 식어지지가 않고요. 또 좀 새롭게 등장한 이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참신함과 인기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기대만으로는 풀어나가기에는 지금 이 특검과 탄핵 정국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4차례나 충돌하면서 쌓여져 있는 어떤 이 분열의 틈 그리고 소통의 부족 그리고 신뢰가 이미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당대표라는 공적인 권위로 밀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잘 풀리겠는가 이런 점에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정된 후보 그리고 당과 정을 그리고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그 필요성도 당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고민들을 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른바 3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앞선 이 TV 토론회에서도 한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나마 조금 공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의혹은 많죠. 근데 그때 우선 대표적으로 공천이 문제가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로 시작된 여론조성팀 이것은 저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라는 차원에서 직접 후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이거는 지금도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감옥 갈 행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 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한 특검을 벌써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진 상태에서 당대표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김경률 그 인사 추천, 이 문제는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또는 인수위 당시에 이 폭넓은 많은 인사들을 추천도 하고 또 비대위원 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영입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는 분들인가,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은 이제 증거가 많은 거고요. 이제 공천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무 감찰을 저는 하자는 겁니다. 당무 감찰을 하면 더 다 밝혀질 뿐만 아니라 더 공천의 전모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여권은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 판사를 탄핵한다는 건 이것은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그 수치로서 너무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 헌법을 무시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인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여권에 이름이 있는 인사로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좀 시끄럽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 묻지마 한동훈 특검은 절대로 반대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미 전 최고위원이 이것을 밝혔고, 또 이에 관해서 이제 많은 그 주변의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중대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그런 진실과 이 법적인 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무조건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특검으로 몰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최상병 특검도 한동훈 특검도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단호히 반대합니다. 예,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덥습니다. 일주일 남은 전당대회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멋진 승부 저희는 지켜보면서 또 보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